순간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를 피해 다녔던 진실을 이해했다. 곰은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었고 차지해야 할 영혼 없는 전리품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힘이었고 야생의 수호자였다. 그리고 민석은 그것의 영역에서 단지 일시적인 방문자에 불과했다. 해가 떴고 나무 꼭대기를 찬란한 광채로 물들였다. 민석은 캠프 가장자리에 앉아 반다리가 사라진 숲의 경계를 응시했다. 그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을. 정웅이 그의 옆에 앉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담긴 양철컵을 건넸다. 민석은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았고 진하고 쓴 향을 음미했다. 한동안 그들은 동료에 있는 침묵 속에 앉아 그들 주위로 깨어나는 세상을 지켜보았다. 제가 틀렸어요. 민석이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곰에 대해서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정웅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풍화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걸 인정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 내가 한 것처럼 싸움에서 물러서는 데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민석은 고개를 저었고 그의 표정에는 경이로움과 뉘우침이 뒤섞여 있었다. 그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방식으로는요. 그 반달곰은 제 적이 아니었어요. 제 스승이었죠.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그 열기가 혀를 대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야생으로부터 가져가기만 했어요. 결코 되돌려주긴. 민석은 울창한 숲속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의 손은 사냥총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오랜 밀렵꾼으로 산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무기의 무게는 그에게 통제감을 주었고 힘의 전율이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는 숲풀 사이로 먹이의 흔적을 찾아 주시했다. 나뭇가지에 걸린 털 한 가닥, 부드러운 흙에 찍힌 발자국 하나. 민석은 사냥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타고난 감각이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잘 섬겨왔지만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져 산림을 짙은 주황빛과 진홍빛으로 물들였다. 다가오는 황혼이 민석의 존재를 감췄고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충분한 은신처를 제공했다. 그의 등산화는 숙련된 침묵 속에 떨어졌고 그가 산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갈 때 그의 움직임을 잠재웠다. 갑자기 그는 멈췄다. 바람을 타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을 좁히며 소리의 근원을 찾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감았다. 거기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거대한 반달가슴곰의 모습이었다. 민석은 희죽 웃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최고의 전리품이 될 것이었다. 반다리는 자신의 영역을 거닐며 저녁 공기를 만끽했다. 이 산은 그의 영토였고 그가 자애로운 권위로 다스리는 야생의 왕국이었다. 알파 수커스로서 이 원시의 땅과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그는 콧잔등을 들어 바람을 맡았다. 이끼, 수액, 부식토의 땅 냄새가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평생 산에서 단련된 그의 감각으로는 가장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다. 반다리의 귀가 왼쪽에서 나는 나뭇잎 소리에 쫑긋 섰지만 그것은 단순히 나무를 오르는 다람쥐일 뿐이었다. 곰은 재미있다는 듯이 콧김을 내뿜으며 작은 생명체를 그냥 보내주었다. 그는 불필요한 폭력이나 맹목적인 굶주림에 이끌리지 않았다. 반다리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죽였다. 곰은 덤불 사이를 액체 뱀처럼 구불구불 흐르는 시냇물에 다다랐다. 몸을 숙여 차가운 물을 마시며 혀끝에서 느껴지는 깨끗한 맛을 음미했다. 이런 순간, 자연의 영역에 깊이 젖어있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반다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낯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미묘하지만 분명한 냄새였다. 곰은 머리를 들었고 주둥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며 공기를 맡았다. 착각의 여지가 없었다. 어딘가에 인간의 냄새가 숨어 있었다.
민석은 더 가까이 접근하며 각도를 개선하려 했다. 이 반달곰은 거대했고 그가 전에 잡았던 어떤 것보다도 2배는 더 컸다. 이것을 잡아내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운도. 밀렵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맥박이 기대감으로 빨라졌다. 한 발, 한 번의 사냥. 그게 그가 필요한 전부였다. 위장한 자리에서 민석은 자신의 사냥감을 연구했다. 반달곰은 인상적인 표본이었고 시냇물을 마시는 모습은 거의 왕족과도 같은 위엄이 있었다. 민석의 마음속에 순간적인 존경심이 솟아올랐지만 그는 재빨리 그것을 억눌렀다. 여기서는 감상이나 존경심이 필요 없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사냥의 전율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익뿐이었다. 그는 소총을 어깨에 들어 올리고 조준했다. 조준경의 십자선이 곰의 귀 뒤쪽에 자리 잡았고 깨끗하고 치명적인 일격을 약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 가드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점점 더 세게 당겼다.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았고 민석이 자신의 전리품을 차지하려 준비하는 동안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사나운 미소를 지으며 밀렵꾼은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모든 지옥이 풀려났다. 날카로운 총성이 숲의 평화를 산산조각냈다. 반다리는 놀라움과 고통으로 포효했고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본능적으로 곰은 공격자를 향해 돌았고 입술이 말려 올라가며 반짝이는 송곳니를 드러냈다. 반다리의 털에 붉은 핏방울이 맺혔고 상처에서 흘러나와 이끼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쉽게 잊히거나 용서되지 않을 침범이었다. 고통은 얼음 같은 분노로 변했고 그의 위장 속에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총연기의 잔상을 통해 반다리는 그의 적을 발견했다. 덤불에 웅크린 채 무장한 이족 보행 형태였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멀리서도 곰은 밀렵꾼의 눈빛에 비친 만족감, 악의적인 기쁨을 읽을 수 있었다. 반다리의 목구멍에서 났고 울리는 으르렁거림이 솟아올랐다. 어떤 원시적인 분노와 복수의 우물에서 끓어오르는 소리였다. 숲 자체가 반응하는 것 같았고 속삭이는 나뭇잎들이 시샘하는 씩씩거림으로 변했다. 어머니 자연의 분노가 반다리의 분노의 불꽃을 부채질했다. 그리고 그 불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선을 넘었다. 숲의 신성한 균형을 침범했다. 이제 인간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반다리가 직접 정의가 구현되도록 할 것이다. 야생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이빨과 발톱의 잔혹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민석의 승리에 찬 미소가 흔들렸다. 반달곰이 정면으로 그를 마주보았고 그 눈은 거의 인간적인 지성과 분노로 빛났다. 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무릎이 살짝 휘었거나 바람이 불었거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짐승은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매우 살아있었고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밀렵꾼은 낯선 감각이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녀를 지배하면서 거의 잊어버렸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분노한 곰 앞에 서서 반짝이는 송곳니에서 침이 튀는 것을 보며 민석은 갑자기 작아졌다. 불확실해졌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그를 더욱 두렵게 했다. 그는 서둘러 재장전하려 했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총열을 만졌다. 당황한 나머지 민석은 탄약을 떨어뜨렸고 황동색 탄피가 초록빛 덤불 속으로 반짝이며 사라졌다. 그는 속으로 저주를 했고 마침내 약실에 총알을 밀어넣는데 성공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반다리가 돌진하고 있었다. 곰은 그 털가죽 아래 모든 근육과 힘줄을 가지고 끔찍한 속도로 거리를 좁혔다. 민석은 다시 한번 소총을 겨누었고 서둘러 한 발을 쏘았다. 총알은 빗나가 무해하게 나무 둥치에 박혔다. 그리고 곰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마치 아이의 장난감처럼 소총을 그의 손에서 쳐냈다.
민석은 뒤로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는 뒤로 물러났고 그의 위에 우뚝 선 거대한 형체를 올려다보며 정신이 아찔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심각하게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곳은 반다리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민석은 약탈당하기 딱 좋은 침입자에 불과했다. 반다리의 발톱이 번쩍였고 복수 그 자체의 폭력적인 서명처럼 민석의 가슴에 진홍빛 골을 파냈다. 그의 송곳니가 밀렵꾼의 목구멍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맹수의 입김을 그의 공포에 질린 얼굴에 내뿜으며 맞부딪혔다. 민석은 비명을 질렀고 그의 울음소리는 아무런 응답 없이 숲을 울렸다. 고통이 그를 관통했고 그 사악한 발톱이 베어낼 때마다 밝고 뜨거웠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곰의 분노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반다리는 만류되지 않았고 분노와 보복에 술에 취해 있었다. 밀렵꾼의 피가 이끼 낀 땅에 튀었고 떨어진 나뭇잎과 소립들과 섞였다. 그것은 선명하고 생생한 붉은색이었다.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흘린 생명의 색이었다. 민석의 세상이 가장자리에서 회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할 때 그는 공격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비친 자비는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대의 정의만이 있을 뿐이었다. 점차 민석의 비명은 훌쩍이므로 그 다음 신음소리로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 후에는 반다리의 거친 숨소리와 그의 곰 발톱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망가진 몸에서 물러났고 마치 산의 영혼들에게 이 죽음을 바치는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더 많은 인간들이 올 것이라고 반다리는 알고 있었다. 더 많은 이들이 이 신성한 영토를 침범하고 존경심이나 명예도 없이 그 자원을 약탈하러 올 것이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숲을 보호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었고 그는 이 엄숙한 의무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미심장한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곰은 다시 빽빽한 숲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초목이 환영하는 팔처럼 그를 감쌌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오직 부서진 포식자만이 여기서 감히 침범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로 남겨졌다. 민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났다. 고통이 그의 망가진 몸을 관통했다. 그는 나무 둥치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옷은 찢어졌으며 피부는 망가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는 손을 들어 상처를 만졌고 벗겨진 살점을 건드릴 때 움찔했다. 기억들이 물리적인 일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거대한 원시적 야만성의 기념비처럼 그의 위에 솟아오른 반달곰, 의로운 분노로 불타는 그 눈 후 그는 몸을 떨었고 목구멍 뒤에서 쓸개진 맛이 났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떤 운명의 비틀림으로 그 짐승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을까? 민석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고 이제는 그의 말라붙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복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고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감사함은 그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었다. 대신 원한의 검은 씨앗이 뿌리를 내렸고 증오와 집착의 덩굴을 뻗어나갔다. 그 저주받을 곰이 그를 이겼고 그의 기술과 능력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맛보았고 벌을 주듯 그의 몸에 상처를 냈다. 그리고 민석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고통과 노력의 신음과 함께 그는 일어섰고 나무에 무겁게 기댔다. 그의 소총은 사라졌고 곰의 발톱에 의해 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 하지만 노련한 사냥꾼답게 민석은 산 곳곳에 숨겨둔 자원들이 있었다. 그는 무기를 찾을 것이다. 그는 힘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 곰을 죽일 것이다. 더 이상 전리품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 인간과 짐승 사이의 의지의 전쟁이었다. 이를 악물며 민석은 한 걸음을 떼었고 그 다음 걸음을 떼었다. 매 움직임이 순수한 고통이었지만 그는 그 고통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연료로 사용했다. 그는 한 번 곰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숲속 성소 깊은 곳에서 반다리는 털에서 따끔거림을 느꼈고 바람을 타고 전해진 불안감을 느꼈다. 어떻게든 그는 밀렵군과의 거대한 충돌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운명이 어떤 본질적이고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전히 얽혀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발을 바꿔디디며 몸무게를 이동했고 확인을 위해 공기를 맡았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냄새들은 오직 야생의 일상적인 리듬만을 말해주었다. 부패한 낙엽과 녹색 자라나는 것들, 멀리 있는 여우 굴의 퀴퀴한 냄새, 여름 꽃들에 남아있는 향기. 그럼에도 반다리는 그의 초자연적인 직감, 이 땅과의 그의 타고난 권리이자 짐이었던 그 정의할 수 없는 연결을 믿었다. 만약 그 인간이 아직 살아있다면, 만약 그가 어리석게도 돌아올 만큼 바보라면, 반다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위대한 곰은 숨겨진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고 광활한 영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기저기 멈춰 서서 나무 껍질에 깊은 자국을 내거나 이끼 낀 바위에 자신의 털복숭이한 몸을 문질렀다. 그의 영역을 공유하는 생명체들에게 그 표시들은 명백했다. 산의 군주가 순찰 중이었다. 걸으면서 반다리는 인간들의 어리석음,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영광을 정복하고 오염시키려는 그들의 끝없는 충동을 곰곰이 생각했다. 어떤 오만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야생의 고대의 법칙, 송곳니와 광란의 법칙을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것일까? 반다리에게는 답이 없었다. 인간들의 동기는 그에게 먼 별들의 차가운 반짝임만큼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아는 것은 그의 존재의 단순한 진실뿐이었다. 견디고 번성하고 생명의 연약한 균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고귀한 목적을 위해 그는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석은 임시 캠프로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그의 망가진 몸이 그를 배신할 때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는 어젯밤 불의 차가운 잔해 옆에 쓰러졌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의 온몸이 아팠고 피부에서 골수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격자였다. 하지만 그 고통 아래에서는 끌 수 없는 분노의 핵심이 맥박치고 있었고 그의 심장 박동만큼이나 어둡고 필수적이었다. 민석은 그 분노에 매달렸고 그것을 키웠으며 그 불씨를 타오르는 생명으로 부채질했다. 그것은 그의 복수의 엔진이 될 것이고 다시 폭력의 길로 돌아가는 그의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될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자신의 장비를 뒤져 위성전화를 찾았다. 그는 번호를 눌렀고 연결음의 단조로운 울림을 들었다. 그리고 담배와 세월로 거칠어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아, 너냐? 오랜만이구나. 민석은 눈을 감았고 턱을 굳혔다. 삼촌, 여기 좀 와주셔야겠어요. 화력도 좀 가져오시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번에는 불신이 묻어났다. 반달곰이라고? 민석아,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냐? 민석의 목소리는 야생의 야만성을 메아리치는 으르렁거림으로 떨어졌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정웅 삼촌의 한숨이 전화선을 타고 지직거렸다. 내 더 나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래, 가마. 거기 있어? 민석은 전화를 떨어뜨렸고 플라스틱 케이스가 돌멩이에 부딪혀 금이 갔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찢어진 구름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그 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우월성이라는 망상에 둘러싸여. 하지만 민석은 그 짐승에게 그 힘이 얼마나 허상인지 보여줄 것이다. 정웅 삼촌의 도움으로 그는 그 반달곰을 제자리에 놓기에 충분한 화력을 가져올 것이다. 박제되어 전시된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통치에 대한 기념비로. 내 왕국을 즐기시지, 짐승아. 민석은 무심한 나무들을 향해 중얼거렸다. 내가 간다. 정웅은 조카를 불안한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한때 알았던 그 거만한 젊은이와 이 야생의 낯선 사람을 화해시키려 노력하며 민석은 마치 갇힌 맹수처럼 캠프장을 서성거렸고
눈은 모닥불빛에 번쩍였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고 마치 이미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 안달난 것처럼 손가락이 움찔거렸다. 이건 옳지 않아. 정웅이 마침내 팽팽한 침묵을 깨고 말했다. 스포츠를 위한 사냥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건 뭔가 다른 것 같구나. 민석은 정웅을 향해 휙 돌았고 그의 얼굴은 정웅이 전에 본 적 없는 야만적인 강렬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삼촌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짐승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여기서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정웅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전에도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을 봐왔다. 마약 중독자들이 다음 한 방을 쫓듯이 그 다음 큰 사냥감을 쫓는 것을. 하지만 이건 달랐다. 민석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고 어떤 사냥을 넘어서는 피에 대한 갈증이었다. 내 말 좀 들어봐. 정웅이 촉구했다. 이건 그 곰에 대한 게 아니야? 진짜로는 이건 내 자신의 악마들에 대한 거지, 얘야. 그리고 넌 그것들을 쏘아 없앨 순 없어. 민석은 으르렁거렸고 손이 주먹을 쥐었다. 잠시 정웅은 그가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말을 주먹으로 바꿀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대신 젊은 사람은 정웅이 가져온 소총 중 하나를 움켜쥐었고 그것을 가슴에 껴안았다. 난 설교 듣자고 부른 게 아니에요. 민석이 내뱉었다. 삼촌은 나와 함께 하시든지 아니든지 해요. 하지만 난 이걸 끝내려고요. 오늘 밤에. 그렇게 말하고 그는 나무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곧 숲의 어두운 품속으로 사라졌다. 정웅은 그의 뒤를 응시했고 깊은 불길함이 그의 뱃속에 자리 잡았다. 이 복수의 임무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끝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조카에게 좋은 결말이 아니었다. 망할 바보 자식, 정웅은 속삭였다. 그리고는 체념의 한숨과 함께 그는 자신의 소총을 집어들고 민석을 따라 기다리는 숲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갔다. 밤은 속삭임으로 가득했다. 머리 위에 통통한 달빛의 은빛으로 물든 나뭇잎들의 바스락거림. 민석은 포식자의 의도를 가지고 그림자 사이를 움직였고 그의 등산하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히 부식토 위를 디뎠다. 분노가 그를 날카롭게 만들었고 그의 감각을 면도날의 예리함으로 벼렸다. 그는 곰이 저기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어두운 길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것의 존재를 물리적인 무게처럼 느낄 수 있었다. 공기 자체를 포화시키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만성의 기운으로. 그것은 그를 불렀다. 말없는 도전으로 그를 조롱했다. 그의 뒤에서 정웅은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나이든 사람의 불안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의심과 공포의 도끼처럼. 하지만 민석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초점은 단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목적으로 좁혀져 있었다. 시간이 흐려졌다. 반다리의 영역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분이 시간으로 녹아들었다. 나무들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들의 가지는 마치 저주받은 자들의 애원하는 손처럼 붙잡고 핥히었다. 한 번 이상 민석은 나무 둥치 사이로 번쩍이는 거대한 털북숭이 형체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더 명확히 보기 위해 돌아볼 때마다 그것은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었다. 좌절감이 쌓였고 항상 존재하는 분노와 뒤섞였다. 그것은 그의 뱃속에서 뱀처럼 차갑고 구불구불하게 꿈틀거렸다. 어떻게 감히 짐승이 이런 게임을 하는가? 어떻게 감히 그를 피하고 그의 정당한 복수를 거부하는가? 그리고 그때 아무 경고도 없이 곰이 거기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이 된 악몽처럼 어둠에서 나타났고 눈은 야생의 교활함으로 반짝였다. 민석은 얼어붙었고 순간적으로 생물의 순수한 거대함에 마비되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채우는 것 같았고 다른 모든 것을 가렸다. 반다리는 차갑고 거의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최고의 자신감, 자신의 야생의 우월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있었다. 민석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꽉 잡았고
납탄의 분노를 풀어놓기 직전이었다. 이것이 그가 꿈꾸던 순간이었다. 심판의 순간. 하지만 그 고대에 알고 있는 눈을 들여다보면서 의심의 불빛이 그의 마음속에 원치 않게 스며들었다. 정적이 이어졌고 시간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의지의 무언의 전투 속에서 결정화되었다. 인간과 짐승, 그 사이의 간격은 시간만큼이나 광대했다. 민석의 조준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렸고 그의 철의 확신은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됨의 감각에 의해 침식되었다. 그는 여기서 원시의 숲의 심장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오만이 그로 하여금 자연의 위험 그 자체에 도전하게 만들었는가? 그 생각들은 수은처럼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고 단 하나의 떨리는 숨결 속에서 왔다가 사라졌다. 그의 뒤에서 정웅의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민석아, 총을 내려. 이건 옳지 않아. 내가 그걸 알잖아. 민석의 턱이 굳어졌고 그의 눈 뒤에서 전쟁이 격렬했다. 곰은 그를 지켜보았다. 불가사의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내심 있게.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다. 민석은 겨울 별빛만큼이나 날카로운 명료함으로 깨달았다. 그가 자신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천천히, 무한히 천천히 민석은 소총 총열을 내렸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큰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들어올려진 것 같았다. 너무 오랫동안 그를 가두어왔던 증오와 망상의 짐이. 반다리는 콧김을 내뿜었고 그 소리는 만족? 혹은 이해였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거의 존경에 가까운 제스처로 그 거대한 머리를 숙였고 방금 일어난 기념비적인 변화를 인정했다. 그리고는 그 크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유연한 우아함으로 반다리는 돌아서서 다시 숲속으로 녹아들었고 마치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다. 민석은 그것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깊은 겸손과 경외감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그 순간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를 피해 다녔던 진실을 이해했다. 곰은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었고 차지해야 할 영혼 없는 전리품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의 힘이었고 야생의 수호자였다. 그리고 민석은 그것의 영역에서 단지 일시적인 방문자에 불과했다. 이야기의 끝.